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성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팔아내면서 양시장 모두 1% 넘게 빠졌습니다. 중국발 폐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또 무디스가 홍콩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 것까지 오늘 우리 장에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또 연휴 앞둔 상황에서 그간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도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크게 빠지면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의 기운도 좀 같이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함께 하시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견고한 투자 전략들, 투자 팁들 가득 챙겨가시면 분명 성공 투자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이지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도 좀 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시장이 조금 빠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시 다 좀 하락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뭐 예견됐다기보다는 단기 이제 돌발적인 좀 부분들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연휴를 앞두고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은 연휴 때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또 매도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조금은 연휴를 앞두고, 하락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또 접근하지 못했던 종목들에 대한 접근도 좀 가능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을 좀 정비를 하고, 연휴 전에 조금 더, 마음을 조금 더 누그럽게 좀 가지신다면, 연휴 이후에 충분히 지금 시장을 좀 만회할 기회가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연휴를 앞두고 조금은 한 템포 좀 쉬어가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분명 오늘장은 하락을 했지만 이 부분에 너무 기운 빠져 하지 마시고요. 더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 저희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 이 두 대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는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꼭 같이 적어서 보내주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법 외에도 우리 이지원 전문가와 장중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검색해 보셔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1% 넘게 좀 빠졌고요. 또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수급 쪽으로도 오늘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매도가 상당히 컸는데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2천억 원, 또 기관이 1,800억 원을 팔아냈고요. 또 기관은 코스닥에서도 1,300억 원 가량을 팔아냈습니다. 이렇게 강한 동반 매도에 오늘장 좀 힘을 못 쓰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연휴 전까지 아직 이 거래일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의 상황까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은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예상치 못했던 좀 대외 악재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뭐 중국발 그 폐렴 관련된 부분도 좀 있고, 홍콩발 지금 신용 등급 관련된 문제도 좀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우리 내부적인 좀 시장 자체적으로 조금은 이제 악재가 좀 불거졌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연휴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계 심리가 좀 강한 가운데, 오늘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한올 바이오파마가 임상 실패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의약 바이오 업종들이 조금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삼성전자의 코스피 200 캡룰 적용에 대한 부분이 좀 다시 좀 불거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중에서 이 코스피 200 내에서 비중이 30%를 넘어가게 되면 이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예전부터 작년 6월 달에 뭐 법이 제정되긴 했지만 사실 이 부분은 6월 달이나 12월 달 선물 만기 이후에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갑자기 느닷없이 수시 조정을 하겠다라는 보다는 수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일단 거래소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뭐 시행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큰 일을 갑자기 돌발적으로 이렇게 낸다는 자체가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고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유야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뉴스가 장중에 급하게 좀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고 그러면서 오늘 IT 종목들이 사실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 있어 바스켓을 구성해서 지수와 더불어서 이렇게 물량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물량을 좀 단기 펀드 물량들 청산하게 되면 같이 매수했던 IT 종목들도 다 같이 매도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일괄적으로 좀 IT 종목들의 큰 폭의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준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양호하지 않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연휴를 앞두고 경기 심리가 좀 높아져 있지만 크게 큰 축에서 본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대세에 영향을 줄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 보시면서 연휴 앞에 조금 조정받고 넘어가는 부분이 오히려 연휴 이후에 상승을 좀 더 매끄럽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좀 점검해봤습니다. 오늘은 좀 크게 빠지기는 했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히려 연휴 앞두고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이 이후에 상승에 힘을 더 보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들 저희와 함께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도 많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자 들어와 있네요. 5069님께서 서진 시스템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325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상당히 좀 큰 편이네요. 90%를 갖고 계시는데 오늘 종가가 3300원입니다. 거의 매수가 근처에 지금 종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오늘 외국인이 그렇게 강하게 매도를 펼치는 와중에도 이 종목은 외국인이 많이 또 매수를 해줬네요. 자,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님 바로 상담해 주시죠. 네, 일단은 좋은 종목을 사셨습니다. 근데 비중이 너무 높으시죠. 한 번에 90%를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전략을 좀 세우기가 조금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살만한 자리에서 샀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사실 지금 1분기에 이제 바닥을 논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5G와 관련된 부분이고 서진 시스템은 네트워크 통신 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강점 있는 회사고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5G 종목들이 급등 이후에 좀 눌려져서 상당히 조정을 받았는 데 비해서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상승 보다는 조그맣게 상승을 하고 옆으로 지금 기면서 기간 조정 양상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KMW 비롯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종목도 지금 현재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상승을 주고 하락 이후에 지금 이제 재차 상승에 올라가는 부분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옆쪽으로 지금 현재 기간 조정에 들어와 있는데 오늘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위쪽에 이제 물량 테스트가 좀 들어왔습니다. 이런 모양이 고점에서 지금 현재 역망지형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나라고 보는데 이때 이제 매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판단이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공격적으로 산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진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지금 고점 돌파 이전에 어제 오늘 이틀 양일간에 걸쳐서 외국인들이 큰 폭에 거의 쏟아붓다는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눌렀다라는 거는 행보 구간에서 저가 매수라고 좀 판단하시면 되고요. 통상 이렇게 될 경우는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트 모양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차트 모양이 좋은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들어가신 부분은 굉장히 좋게 들어가셨는데 문제는 이제 비중이 90%거든.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바로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고 혹은 옆으로 살짝 눌러주면서 돌파 시도가 좀 기간 조정 이후에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상방적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이게 눌러지는 기간에 90%를 들고 있기 때문에 버티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이 종목은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28,650원 지지선 좀 형성되어 있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32,000원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000원을 1차적으로 좀 보시는데 32,000원이 돌파가 되고 나면 목표 가격은 38,000원까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지금 펀더멘털 상으로 영업이익 구조를 봤을 때 적정 가격이 37,000원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보신다면 단기간에 지금 바로 돌파할지 조금 눌려질지 봐야 되겠지만 목표 가격은 38,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지선은 28,650원. 다음번에는 비중을 좀 나눠서 들어가시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서진 시스템 상담해 드렸습니다. 좋은 종목 들어가셨는데 단지 비중이 조금 크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지지가는 28,650원, 그리고 목표가는 32,000원 돌파하면 38,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정리를 좀 해주셨으니까요.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녹십자세 부탁합니다. 네, 녹십자셀이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51,8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네, 51,800원에 지금 20%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51,800원이면은 지금 꽤 오랫동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작년 봄인가? 네, 한 3월쯤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오랫동안 이거 보유하시면서 좀 많이 밀려서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네네, 마음고생이 컸죠. 네, 자, 이제 앞으로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지 저희 이지환 전문가와 함께 바로 상담해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좀 오래되셨다 그렇죠. 네. 주가가 많이 밀렸다가 그래도 최근에 이제 반등을 조금 하면서 그래도 조금 올라왔다 그렇죠.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뭐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셀 관련된 부분, 뭐 줄기세포라든지 저희들은행이라든지 면역세포 이런 쪽으로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 상장됐을 때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죠. 굉장히 높았고 기관이나 외국인들 처음에 좀 손하는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후에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밀렸냐라면 결국엔 이제 기대치는 굉장히 높았는데 실적이 따라오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에 비해서 실적이 좀 따라왔으면 이 종목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좀 밀렸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51,800원인데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8월달 이후에 일단 저점은 좀 잡혔고요. 위쪽에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좀 나면서 위쪽에 매물을 일부 이제 좀 걷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지금 이제 저점은 확실히 좀 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 종목은 지금 바로 위쪽으로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운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아래쪽에 보면 4만 원 정도의 지지선이 하나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서 지금 120선도 같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되는 그림은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그러니까 기간 조정 양상으로 옆으로 좀 갈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4만 원에서 위쪽으로 47,000원 요 사이에서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을 좀 거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그림은 기간 조정 이후에 위쪽으로 좀 방향을 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기간 조정이 이제 얼마나 갈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기간 조정을 좀 버틸 것인가 이제 요 전략을 생각하셔야 되고 지지선을 4만 원으로 1차 목표 가격은 47,000원인데 만약에 이 부분 기간 조정을 다 거치고 위쪽으로 좀 보시겠다고 하면 목표 가격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 51,800원보다 좀 위쪽에 한 55,000원 정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기간 조정을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보유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지선은 4만 원 설정을 하시고 1차 목표 가격 일단 빠져나오는 데 신경을 쓰시겠다라고 하시면은 목표 가격 1차로 47,000원. 좀 더 기간 조정 이후에서 위쪽으로 본전까지 보겠다라고 하면은 5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기간 조정에 따라서 상당히 보유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차 예. 여보세요? 예. 네, 그러면 1차 목표 47,000원까지도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47,000원까지는 기간 조정 이후에 한 두 번, 뭐 한 번, 뭐 두 번, 세 번, 몇 번 다 일 수 있어요. 한 달이나 두 달 내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다 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47,000원까지 좀 올라갔다가 또 좀 밀려내려고 이제 이런 기울음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47,000원에서 일단 목표 가격 1차로 잡고 빠져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걸 다 견디고 55,000원까지 볼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네. 이해하셨습니까?
아유, 그럼 기간이 뭐 지금 기다린 것만큼 또 기다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아.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녹십자셀 상담해 드렸습니다. 굉장히 또 오래 보유하고 계셔서 그만큼 또 대응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응 전략 세워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도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물산이요. 삼성물산이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1만 2천 원에 30%. 11만 2천 원에 30% 갖고 계시고요. 예. 오늘 삼성물산이 장중에도 조금 올랐다가 또 1% 넘게 좀 빠졌습니다. 자, 이 종목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예, 혹시 이 종목을 최근에 매수하셨죠? 아니에요. 아, 오래되셨나요? 1년 넘었어요. 아, 1년 넘으셨어요.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저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쪽이고 네. 또 자회사들이 삼성전자 뭐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여쭤봤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본업보다는 결국 종속회사들의 좀 등락에 따라서 주가가 좀 갈린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종속회사에 의해서 이 실적이 좀 좌우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지분 5% 가지고 있고 삼성생명 지분 19%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등락에 따라서 좀 주가가 같이 좀 출렁거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보다는 이 종속회사들의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좀 좌우된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 지금 현재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좀 올라왔습니다. 바닥권에서 좀 올라왔고, 아래쪽에 이제 저점은 좀 잡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11만 2천 원 정도 딱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서 좀 물렸다 그렇죠. 이 부분 좀 걸려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바닥 확인 이후에 지금 상승했고, 이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하락이 뭐 깊어지거나 이럴 모양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11만 2천 원의 1차 이제 저항선이거든요. 요 부분 11만 2천 원 살짝 위쪽에 저항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등락이 좀 예상되는 그림은 1차적으로 바로 넘어간다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고 일단 기간 조정 이후에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보유하셨기 때문에 아래쪽에 지지선은 10만 3천 원으로 드리고요. 지금 현재 11만 2천 원은 기간 조정 이후에 돌파가 좀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위쪽에 12만 원. 요렇게 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10만 3천 원, 목표가는 12만 원. 요렇게 설정을 하시고 좀 대응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선이 10만 3천 원에? 예, 10만 3천 원. 10만 3천 원. 목표 가격은 12만 원. 예, 위쪽에 12만 원. 예, 요렇게 좀 잡으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좀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올라갈까요? 지금 현재 시점. 그러니까 기간 조정은 좀 거쳐야 됩니다. 뒤로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기간 조정은 지금 오늘 음봉이 나왔잖아요. 내일 바로 넘어가지 못하면은 짧은 기간 조정이 들어올 건데 추세는 상승 쪽으로 좀 전환돼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조정 이후에 12만 원까지는 보실 수 있을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12만 원이 오면은 비중을 줄여야 됩니까? 전부 매도해야 돼요? 전부 매도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삼성물산은 자체 사업으로 지금 영위되는 기업이 아니고 종속회사에 의해서 주가 등락되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가면 한번 좀 청산을 하시고요. 만약 이 종목이 정말 좋다 이러면 오래 보유하셨잖아요. 여기 12만 원에서 매도하지 않으면 다시 이제 10만 원 또 9만 원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또 오래 보유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청산을 한번 하시고 이 종목이 정말 좋겠다 싶으면. 근데 삼성물산이요. 예. 여보세요. 삼성물산이 4분기 실적수 좋게 나올 것 같고 건설 부분에 사우디아라비아 큰 공사를 지금 MOU를 체결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이제 반영해서 12만 원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예. 그게 다 반영됐다고요? 예, 반영을 해서 목표 가격을 12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삼성물산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지지가는 10만 3천 원, 그리고 기간 조정 후에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 올 텐데 그 이후에는 1차 목표가 12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6194님 보내주셨고요. 파인텍이고요. 매수가는 1919원.
비중은 20%입니다. 파인텍 오늘 어제와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4% 이상 좀 올랐네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상담해 주시죠. 네, 이 종목은 일단 기술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지금 매수 가격이 1919원에 이제 20%인데, 매수는 상당히 좀 잘하셨습니다. 아마, 차트를 좀 기술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좀 예상이 좀 되어지고요. 매수 가격을 워낙 위쪽에서 좀 잘 잡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기술적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차 급등을 했고,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아래쪽 조정받으면서 거래량이 좀 줄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은 최소한 내려가더라도 쌍봉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충분히 아래쪽에서 한 번 더 노려볼 만하죠. 그 가격대가 지금 이제 1,900원 초반대인데 1,919원에 매수가를 맞추셨으니까 상당히 기술적으로 좀 잘 들어가셨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1차적으로 2,7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최대 매물대를 좀 돌파해 가는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2,7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단 비중을 좀 2,700원에서 지금 매수하신 전체적인 포션이 20% 정도 되는데 2,700원에서 10% 정도 청산을 하시고요. 나머지 10%를 들고 2,905원 직전 고점 돌파되는지를 보고 나머지 물량을 대응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파인텍 상담해 드렸습니다. 지금 2,700원에서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절반 청산하시고 나머지로 2,900원 돌파하는지 여부 살펴보고 대응하자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제이준 코스메틱이요. 네. 5,130원에 매수를 했는데 그날 샀나보다 계속 빠지니까 이들 들고 가야 되는 거지 많이 겁이 나더라고요. 5,300원에 매도 좀 하려고 했더니 안 걸려들고요. 네. 네, 그래서 계속 좀 밀려서 걱정이 네. 크실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지금 몇 퍼센트 갖고 계세요? 40%요. 좀 넘어요. 30%요? 40%요. 40%요. 제이준 네, 코스메틱. 불안해. 네. 5,130원에 들어가셔서 40% 네. 갖고 계시는데 매수 이후에 계속 밀려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 이제 이 종목 한번 상담을 받았다 그렇죠? 네, 저예요. 네. 받았고. 저번 주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래 나오셔서 얼른 전화드렸어요. 잘하셨습니다. 고점에 조금 사셔가지고 박스 상당히 사셨는데 시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요거를 조금 아래쪽에서 사셨으면 참 편안하게 좀 보실 수 있는 종목인데. 제이준 코스메틱은 지금 이제 뭐 험한영 해제 여러 가지 부분과 맞물려서 지금 주가가 업종 전체가 한번 다 튀었다 그렇죠. 튀고 지금 현재 또 내려왔다가 튀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몇 번을 더 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점을 이제 돌파할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5,130원인데 여기가 이제 너무 좀 고점에 좀 사신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사시려면은 아예 5,400원 위에서 사건가. 네. 아니면 요 아래쪽에서 좀 4,300원 정도, 4,400원 정도 붙을 때 좀 사시면 좋았는데 약간 고점에 사셨기 때문에 지금 밀려 내려오는데 이 종목은 일단은 여기서 한 번에 밀려 내려가도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그렇게 갈 종목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지지선이 4,300원 정도인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보면 지금 거래가 줄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예상되는 그림은 이 종목은 이렇게 내려서 밀렸다가 내려와서 다시 이쪽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5,130원 정도 매수하신 가격대에는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대인데 문제는 이제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아무리 들어가더라도 좀 가벼운 종목은 비중이 20% 이상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10%나 한 20% 정도면 여기 내려갈 때 10% 정도 추가 매수하면 되거든요. 추가 매수해서 5,130원에 빠져나오면 수익을 좀 내면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비중이 이제 40%다 그렇죠. 40%이기 때문에 여기 추가 매수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지지선 이탈했을 경우를 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반등은 예상되는데 5,130원 정도까지는 예상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밑에 아래쪽에 4,300원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셨다가요. 반등 주고 올라올 때 일단 5,130원에 오면 이번에 5,130원에 오면 무조건 비중을 20% 줄이세요. 절반으로.
네. 여기서 이제 또 막상 올라오면 또 욕심이 나거든요. 아니야, 줄일래요. 예, 요번에는 오면 5,130 오면 무조건 비중을 절반 줄이고 20%만 들고 보시고요. 네. 거기서 이제 5,400원 돌파되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려오는 거를 너무 겁을 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죽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은 나올 거니까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 나머지 한 10%나 20% 들고 5,400원 돌파되는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앞으로 계속 노리신다면 위쪽에서 매도하고 아래쪽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차보셔야 돼요. 박스권 등락으로. 그러다가 이제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그때는 비중을 좀 적게 들고 넘어가셔야 되죠.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4,330원이고요. 4,300원 정도 잡고요. 위쪽으로 5,130원 본전 근처에 오면 절반 매도.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 절반 물량은 들고 5,400원 돌파가 가능한지 본다. 이렇게 좀 잡으시고 반등은 지금 이제 내려가는 가격은 뭐 하루 이틀 정도면 이제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보세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5,400원이 지지선이네요. 5,400원이 목표가인데 5,130원 본전부터 절반 이상 청산. 이렇게 좀 말씀 보시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4,300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4,300원. 4,300원.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이주환 전문가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요. 상담 굉장히 또 시원하게 해드렸습니다. 아직 시세가 살아있어서 반등이 예상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에 오면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나머지는 5,400원 돌파 여부 확인하고 대응하자, 이런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또 전화 들어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네,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B 세미콘이고요. 네, LB 세미콘이고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8,560원이고요. 네. 50%요. 네, LB 세미콘 8,560원에 50% 갖고 계시는데 좀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네. 자, 오늘 2%, 3% 가까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살만한 종목을 사셨다 그렇죠. 살 수 있는 충분히 뭐 주도주에 들어와서 지금 한 볼만한 종목인데 비중을 너무 한 번에 들어가셨다 그렇죠. 50%. 아니, 한 번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나눠서 사셨어요? 예. 나눠서 사셨구나. 처음에 너무 높게 사가지고. 너무 높게 사셨구나. 8,800원에 사가지고. 그래서 그러셨구나. 반을 물타기 해가지고 지금 내려놓은 거예요. 일단 한번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어차피 뭐 실적이나 펀더멘탈은 나쁘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주도업 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오늘 조금 IT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좀 조정을 받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조정으로 보입니다. 이게 시세가 꺾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상승 중에 이제 조정을 좀 받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을 예전에 이제 제가 상담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8,600원에서 8,900원 여기가 이제 매물대이기 때문에 만약 이제 바닥권에 들어갔으면 여기서 한번 털고 여기서 재매수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지금 현재 8,000원에서 한 7,500원 요 사이가 꽤 강한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7,500원 정도를 7,500에서 8,000원 정도를 지수는 설정하면 될 것 같고 7,500원 정도 설정하면 되실 것 같고요. 아마 예상되는 그림은 지금 현재 들고 조정 이후에 얕은 가격 조정 이후에 재상승 이런 그림이 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지선 7,500원 놓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이제 전략을 조금 짜셔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락을 주고 반등 주고 올라오면 일단 8,900원 붙을 때 한 8,800원 정도에서 절반 정도를 일단 줄이십시오. 8,800원 정도에서 절반 정도 줄이시고요. 나머지 물량을 들고 위쪽으로 좀 보는데 최대 매물대가 이제 10,000원 정도에서부터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10,000원이 돌파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10,000원을 돌파 못하면 전량 청산, 10,000원을 돌파하면은 홀딩 이렇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략을. 지금 내려오는 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정이 회사를 제가 봤을 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게 없어도 되는 돈이어서 저는 16,000원까지 보거든요, 이거. 16,000원까지요?
없어도 되는 돈은 아니죠. 굉장히 소중한 돈인데 12,000원까지 이제 좀 보고 싶다. 사실 욕심을 좀 내볼 만도 하죠. 욕심을 좀 내볼 만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10,000원이 지금 매물대니까 절반 정도는 그래도 비중이 너무 높잖아요. 왜냐하면 50%를 이상을 좀 가지고 가면 롤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종목이 12,000원까지 넘어간다고 하면 한 번에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다가 또 눌러주고 올라가다가 눌러주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 올라갔을 때 맥스 가격에서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을 10,000원이랑 8,900원 잡으시고 그러면 그 가격대 왔을 때 조금 비중 줄이시면 줄인 만큼 밑쪽에서 다시 사시면 되잖아요. 눌림목에서. 그렇게 하시면서 가지고 가셨을 때 12,000원까지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00원 정도에는 비중을 좀 줄였다가 줄인 비중을 예를 들어서 한 9,000원 정도에서 눌려줄 때 다시 좀 추가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까지 12,000원 정도까지 보시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12,000원까지 좀 보시려면 시간은 좀 걸립니다. 예상되는 시간은. 이제 필요 없는 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은 이제 좀 장기간 가져가실 때 이 말이시죠. 그래서 12,000원까지 좀 보실 수는 있고 롤링을 좀 하시면서 비중이 50%니까 예를 들어서 50%를 가져가면서 한 25% 정도 비중을 줄였다가 눌려주는 거에서 또 25% 추가하고 이렇게 롤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한 12,000원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예, 저는 그 회사가 가능할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업종에서 그냥 평이한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업종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업되는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뭐 이 종목 자체가 굉장히 뭐 그렇게 독특하게 뭐 특별한 기술 가지고 그렇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포도 지금 보면은 한 11배인데 주가가 상승하는 감을 좀 감안하면 10배 미만으로 조금 내려오면 조금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너무 기대를 크게 가지고 가시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엘비세미코 상담해 드렸습니다. 대응 전략 잘 짜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도 카톡방에 많은 상담들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카톡방 어떤 종목 상담해 주실까요? 예, 첫 번째 상담할 종목은 웹젠입니다. 16,400원에 좀 사셨는데, 웹젠은 지금 현재 이제 조금 주가가 좀 더디죠. 상승 탄력이 좀 꺾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상승 탄력이 좀 꺾여 있는 이유는 위쪽에 지금 현재 가야 될 자리에서 지금 가지를 못했죠. 그러면서 매물대가 좀 쌓여 있는데, 매물대가 좀 쌓여 있는 가격대가 한 18,3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8,300원부터 매물대가 쌓이면서 그 구간을 지지하지 못하면서 좀 밀려 내려왔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잡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올라갈 때까지는 좀 아쉽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이번에 여기 내려왔을 때 여기는 저점으로서 신뢰 구간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크게 잡지는 않았지만 박스 하단 정도 되는 가격대고 14,600원이 문제는 이제 18,000원대 여기를 뚫으려면은 상당한 매집 구간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되는 그림은 매집이 들어오기 위해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겪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양상으로 가거든요. 그럼 예상되는 그림은 아마 여기서 좀 상당 부분 좀 머무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400원 정도가 지금 만약에 좀 보신다면은 목표 가격은 일단 18,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18,000원 설정해드리고 아래쪽에 14,600원 여기 들어왔던 여기를 지지선으로 해서 기간 조정이 조금 아쉽지만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좀 감안해서 기간 조정 이후까지 좀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 기간 조정까지 견디시기가 조금 어렵다 이러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6,400원이 살짝 저항선이 좀 형성되는 데거든요. 본전에서 빠져나오시고 종목 교체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실 종목은 NH투자증권인데요. 이 종목은 상당히 조금 최근에 아쉬움이 좀 있는 종목이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증권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주가 좀 갈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사업 분야에 따라서 주가도 좀 갈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PR이 보면 굉장히 저평가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 탄력이 그렇게 빠르게 크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조금 이슈도 있었죠. 부분 보시면은 바닥권에는 지금 들어와 있죠. 11,750원 여기를 거의 바닥권으로 놓을 수 있는데 위쪽으로 상승 탄력이 다른 증권 종목에 비해서는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보시면은
아래쪽에 지금 11,750원 이제 기술적으로 바닥은 조금 확인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예상되는 그림은 11,750원 뭐 크게 이탈해서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2,600원에 매수하셨는데 아마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려지거든요. 그럼 13,000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한 모습을 보일 것 같고, 다만 이제 13,000원에서 14,000원 요 구간은 이제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좀 봤을 때 지금 현재 모멘텀만으로는 좀 넘어가기 조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 가격을 13,000원 정도 설정을 좀 해드리는데, 시장이 지금 이제 설 이후에 좀 조정받고 좀 좋아지면 아마 증권주는 제가 봤을 때 한 번 정도 모멘텀이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권주 자체들이 지금 전체적인 퍼를 보면 저평가 영역이 조금 강하게 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단기 펀드 물량이 좀 노릴 만한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는 13,000원까지 설정을 해드리는데 13,000원 위에 돌파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13,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위쪽으로 목표 가격을 14,000원 정도까지 설정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카톡방 종목 상담까지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종목들 상담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 여러분 종목들 잘 지켜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주환 전문가의 투자 꿀팁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종목 상담에 이어서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되는 꿀팁들 가득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대세 상승 종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어제는 이 시간에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렇다면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레벨업 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주가가 바닥권에 형성되어 있던 종목이 이렇게 대세 상승의 형태를 좀 보이려면 상당히 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구간에서 가져야 되는 어느 정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 종목이 끌어올려지기 위해서는 일단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 폭의 상승을 노리는 종목은 대부분 개인이 매수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레벨업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종목이 10만 원까지 가려고 하면 적어도 이 구간에는 중장기 펀드 물량들이 큰 폭으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펀드, 가치 펀드나 중장기 펀드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진입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첫 번째는 무조건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업황 전체가 같이 호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5G라든지 최근에 같으면 IT 종목 섹터 내에서 뭐 PCB, 뭐 카메라 모듈, 뭐 반도체 이런 식으로 업황 전체가 좀 호주로 들어와야 되고, 그 가운데서 실적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나아진 종목보다는 턴어라운드 되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종목들이 가장 크게 탄력을 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요건들이 좀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갖춰지면은 좀 장기적으로 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저평가의 기준은 이제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나?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툴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PR이 한 5배 정도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배 정도에서 이렇게 뭐 4.5배, 뭐 5배 이런 식으로 5배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런 종목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우리 지금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이 퍼가 5배, 그러니까 6배 미만이죠. 5점 몇 배 정도 되는 6배 미만의 종목을 뽑으면 대충 코스피 코스닥 시장 다 해도 200종목이 채 안 됩니다. 한 170종목 내외 정도가 지금 현재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170종목 내외 정도를 좀 분석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종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퍼가 5배 정도 되는 종목을 좀 노려야 되고, 이 퍼가 이제 5배 정도 되는데 아예 움직이지 않는 종목 있잖아요. 바닥권에서. 그런 종목은 또 배제를 해야 된다. 그걸 확인하려면 실적이 이렇게 좀 증가되는 종목이에요. 실적은 증가되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내려와 있는 종목들.
이런 엇박자인 종목을 찾아야 일단은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첫 번째 좀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종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한번 이번 연휴 기간에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한번 퍼가 우리 시장에서 500 미만 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한번 HTS를 통해 서치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한 170 내외 정도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연휴 기간 동안 충분히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업황 전체가 호조에 들어왔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건 뭐냐면 주가가 개별적으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상승은 개별 상승으로 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0이라고 하면 한 번 상승턴에서 보통 한 20%에서 25% 내외 정도 잡으면 다음 25% 내외 정도 잡으면 한 150%까지는 그 종목 자체의 내재 동력으로 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예를 들어서 2배, 3배, 4배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일단은 업황 전체가 호조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주도 업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대세 상승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업황 전체가 주도 업종에 좀 진입을 해야 되고, 적어도 보시면 1년 이상 호황이 지속돼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5G가 가장 대세였던 이유를 좀 보면, 지금 작년에 5G가 시작을 하고 4분기에 들어와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1분기에 이제 다시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이클로 보면 최소한 5G는 사이클이 2년 이상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런 정도의 1년 이상의 호황이 좀 지속될 수 있는 지속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 펀드가 유입이 좀 돼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종목들은 보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펀더멘탈이 좋은데 하고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이 종목이 굉장히 펀더멘탈이 좋고 저평가에 들어와 있다도 누군가 사지 않으면 이 종목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닥권에서 있던 종목을 들어 올리려고 하면 무조건 중장기 펀드가 유입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장기 펀드가 한번 유입이 되면 계속해서 가격에 상관없이 하루에 정해진 물량을 계속해서 사버리거든요. 그러면 바닥권에서 상승할 때도 계속해서 사고 1차 조정 이후에도 계속 사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유입됐을 경우는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그 사이사이에서 단기 펀드 물량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시세가 연속성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업종 전체가 호조가 된다면은 반드시 중장기 펀드가 들어온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주식을 좀 분석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느낄 때 뭐냐면, 정말 좋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정말 펀더멘탈 튼튼하고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는데 2, 3년 동안 주가가 꿈쩍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굉장히 안타까운데, 결국에 이제 제가 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어떠냐면, 그런 종목은 결국에는 이 중장기 펀드가 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쳤다라는 순간 정도 됐을 때 들어올리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는 거죠. 최근에 보시면 뷰옥스가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뷰옥스 같은 종목은 굉장히 바닥을 오랫동안 견디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좀 순식간에 이제 들어올리는 종목들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실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업종의 정체가 보여드는데, 우리가 봤을 때 5G에서 왜 KMW가 대장주가 되냐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제 실적인 거죠, 실적. 근데 이 5G가 그 KMW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 상승했던 이유가 흑자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탄력이 실적과 연관돼서 클 때는 꾸준하게 오르는 게 물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인데, 흑자에 있다가 적자에 있다가 흑자로 딱 돌아서는 요때가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 바닥이고 업종 전체가 호조고 저평가되어 있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종목은 그런 종목인데, KMW 같은 게 가장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죠. 실적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 논란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10%, 20%, 뭐 30%면 굉장히 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몇 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한 5배 정도 실적이 좀 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좀 평가를 받으려고 할 때.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사이즈로 늘어나는가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고, 흑자 전환이라는 부분과 5배 이상 정도 실적이 증가하면은 이 종목은 좀 심상치 않다, 크게 한번 사고를 칠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리가 좀 기본적인 구도를 좀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실적이 턴아웃 되는 부분을 좀 보시면은 요 실적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2016년도에 145억 적자입니다. 매출액은 2,100억이고 2017년도에 보면 매출액은 2,000억 조금 줄었다 그렇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5억 여전히 적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매출액은 좀 늘었죠. 2,900억 늘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영업이익은 더 크게 좀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262억으로 3년 연속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년 연속이면 뭡니까? 4년 연속으로 가게 되면 이제 생존의 문제에 항상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이 종목이 과연 상장이 계속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좀 가질 수 있는 시기인데 이때 딱 보시면 이제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거죠. 뭡니까? 매출액이 7,400억으로 엄청나게 뛰었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62억이었는데 1,640억으로 뛰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아주 드라마틱한 경우죠. 그래서 이 종목이 14배 상승한 거죠. 이게 바로 KMW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그 전환되는 속도가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실적으로 좀 바탕으로 해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실제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다 알고 계시는 차트죠. KMW 차트입니다. 아래쪽에서 좀 보시면은 뭐 밑에서부터 만약에 위쪽까지 계산해서 뭐 물론 맥스라고 생각하면 14배 이상 상승했죠. 14배 이상 상승했고 다시 이제 좀 조정받고 내려왔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왜 봤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실적과 관련돼서 컨센서스가 좀 벗어나 있다는 부분 말씀드렸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KMW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 시작할 때 지금 보시면은 2019년도 초반에 여기 아주 미미할 때부터 또 보시면은 첫 번째 뭡니까? 여기서 굉장히 업종이 업종 전체가 호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5G가 이제 붉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뭔가 기대감을 준다 하다가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실적이 따라 들어오는 거죠. 실적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실적이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너무 큰 폭으로 들어와 보니까 주가가 여기서 이만큼 올랐는데 비싸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평가, 오히려 실적이 이 정도 올랐을 때 주가에 비하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상승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서 그 종목이 어떤 업황에 들어와 있고 앞으로 이 종목의 실적이 좀 늘어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볼 그림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일 것 같습니까? DB 하이텍입니다. DB 하이텍. 이 종목도 뭐 굉장히 뭐 가파르게 올라서 엄청나게 올랐죠. 이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종목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DB에 속해 있으면서 자기의 그룹 기업에 대한 내용 펀더멘탈보다는 그 기업에 속해 있는 그룹에 대한 위기성, 유동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주가가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죠. 같이.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이 종목은 지금 여기서 스타트할 때 보시면은 퍼가 5배밖에 안 됐어요. 5배. 그러면 PR 5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고 이럴 경우에 이제 중장기 펀드들이 굉장히 눈독을 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행보 이후에 상승을 시켰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이후에 상승에 들어올 때 다시 뭡니까? 업종도 지금 IT 반도체 업종 전체가 호황으로 돌아와 버렸죠. 그러면서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과 업종의 호황이 들어오는 부분이 맞춰떨어지면서 실적이 급속도로 뛰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 종목은 뭡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에서 업종 호황들에서 실적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3박자 또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면 결국은 첫 번째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봤을 때 일단은 업종이 호황으로 간다, 실적이 나아진다. 우리가 개인 투자도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저평가되어 있는 걸 좀 찾는다는 거죠.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먼저 좀 찾아서 PER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연휴에 어떤 종목들이 PR 5배 이하에 있는지 한번 서치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찾을 수 있고 그게 업종과 실적이 맞아떨어지면 좋은 거죠. 단, 또 중간에 변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매수했던 종목이 롯데지주인데 롯데지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롯데지주를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은 한 20% 가까이 수익을 내고 청산을 해버렸습니다. 왜 100%, 200% 끌고 가지 못하고 청산했냐? 사실 롯데지주를 퍼가 5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퍼가 5에서 매수했고 이 종목은 여러 가지 악재 요인이 물려서 내려왔지만 실제적으로 본업인 편의점 부분과 개선해서는 실적이 흑자 전환입니다. 턴어라운드입니다. 턴어라운드고 계속해서 실적이 유통업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좋아지는 부분이 뭡니까? 편의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실적도 증가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가 5에 실적도 좋아지고 편의점 전체 업종이 대부분 실적이 잘 났기 때문에 적어도 업종이 주도 업종은 아니지만 이 종목은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우발적인 사건이 들어왔죠. 최근에 뭡니까? 신규표 회장이 별세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주가가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가 단번에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전부 다 스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단기 물량이 매집 물량을 넘어서 버리면서 매집 물량보다 청산 물량, 그러니까 단기 물량이 더 많이 돌아와 버리면 주가가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주가는 정체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수익을 한 20% 가까이 내고 청산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세 종목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봤던 부분에서 내가 이 가치평가로 들어갔다라는 부분도 하더라도 그 가치가 일단 훼손이 되면 중간에 일단 스탑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버티면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버텨서 이렇게까지 끌고 가면은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괜찮아. 이런 부분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입했을 때는 반드시 진입했던 이유가 소멸되면 반드시 청산하고 나온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급등 종목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대세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고 업종이 호황이면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종목 이번 연휴 때 한번 이런 종목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대세 상승 종목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잘 숙지하셨다가 여러분들 투자에 반드시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말씀해주신 이지환 전문가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이렇게 가득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지환 전문가와 이 시간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팅창에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